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2장 건설기계입니다. 인터넷 강의로서는 4강이 되고요. 자, 건설기계도 출제 빈도가 높으며 특히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중점을 두어 학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1장 토공에서의 토공량 계산과 연관된 복합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여러분들은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여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계산 문제의 경우는 공식을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자릿수를 정확히 지켜야지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값이 정답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릿수를 정하지 마시고 꼭 문제 출제에 주어진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는 자릿수를 좀 지켜주면 정답에 더 가까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을 보면요. 첫 번째, 건설기계의 개요. 두 번째, 기계경비. 세 번째, 불도저. 네 번째, 그레이더. 다섯 번째, 스크레이프. 여섯 번째, 쉐블계 굴착기. 일곱 번째, 덤프트럭. 여덟 번째, 다짐기계. 아홉 번째, 기타 공사용 기계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용어 정리가 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공부해야 할 부분들은 불도저, 글레이더, 쉐블계 굴착기, 덤프트럭 같은 것은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좀 더,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건설기계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의 개요에서는 책의 내용은 많지만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자, 트래픽어빌리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트래픽어빌리티라는 말은 트래픽이라는 말과 어빌리티의 합성어가 되겠죠. 그죠? 트래픽 교통일, 주행이라는 말과요. 어빌리티, 능력이라는 말이 합성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의는 건설기계의 주행 통과 가능성, 그러니까 주행하기 쉬운 정도, 주행성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 정의를 외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래픽어빌리티를 측정하는 것은 콘 지수입니다. 콘 지수. 자, 이것은 토질미끼 최에서도 했는 내용인데요. 자, 콘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선단 저항력 나누기 단면적, 그래서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었죠. 자, 요거는 토질미끼 최에서 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사운딩에서 주로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걸로 믿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장비의 종류에 따른 콘 지수인데 이것은 값을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떠한 것들이 콘 지수가 적어도 되는지 그 순서만 외우면 됩니다. 보면요, 섭지도즈, 중형도즈, 대형도즈, 피게넨식 스크래프가 있고요. 자주식 스크래프인데 자주식은 모터가 달렸다고 했으면 됩니다. 모터 스크래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게넨식은 동력장치가 없는 거고 자주식은 동력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도즈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콘 지수가 커야 될 것 같은데 작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전체 장비의 중량은 크지만은 접지 면적이 크다는 거죠. 즉, 그렇게 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도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한궤도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한궤도의 폭과 접지장이 크죠. 그러니까 총 장비는 중량이 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은 작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덤프트럭은 앞에 도즈에 비해서는 총 중량은 작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퀴와 지표면과의 접촉 면적이 작아지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이 커진다는 것이죠. 자, 이거 순서는 좀 외워놓으시고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은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으니까 봐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리프어빌리티입니다. 리프어빌리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리프라는 용어와 어빌리티라는 용어의 합성어가 되겠죠. 이것죠. 리프라는 것은 불도저 뒤에 갱이 같이 붙었는 것이 리프인데요. 즉, 도즈 리프를 부착하여 리프에 의해서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다. 그거 용어 정의 한번 봐놔 두시고요. 자, 거기에 측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탄성파 속도입니다. 탄성파 속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함이냐 경함이냐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탄성파 속도는 안반이 단단할수록 속도가 빠른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탄성파 속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탄성파 속도에서 리퍼빌리티를 측정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운반 거리별 건설 기계 선정인데요. 우선 표를 보시면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는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단거리는 일반적으로 70m 이하입니다. 자, 주로 이것을 보면 도어즈게 해드리겠죠. 불도저, 버킷도저, 스크래프도저, 트랙터 샤벨인데요. 트랙터 샤벨은 로드, 페이로드라는 말도 쓰는데, 요건 주로 기계 장치보다 높은 것에 주로 덤프트럭에 우리가 보통, 짐을 실을 때, 즉 흙을 실을 때 많이 쓴다는 것 정도. 요건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중거리는 스크래퍼, 모터 스크래퍼, 그 다음에 셔벨계 굴착기 플러스 덤프트럭, 그 다음에 트랙터 샤벨 플러스 덤프트럭인데, 아무래도 중거리 정도 되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덤프트럭에 대해서 운반을 하고 셔벨계 굴착기나 스크래프 샤벨 가지고는 싣는 작업을 한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모터 스크래프라는 것은 굴착, 싣기, 운반, 사토 네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요 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중거리는 이런 것들을 쓴다. 그 다음에 장거리는요, 일반적으로 500m 이상인데요. 모터 스크래프, 샤벨계 굴착기 플러스 덤프트럭, 트랙터 샤벨 플러스 덤프트럭이라는 거. 자, 요것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중거리하고 중복되죠. 그리고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저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해서는 어느 책이 틀리고 어느 책이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공통점을 주로 뽑아서 여기서 썼으니까 요 정도를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토적곡선, 유토곡선입니다. 자, 유토곡선과 혼합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위가 장거리, 중간이 중거리, 그 다음에 미가 장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 위쪽에는 단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정 토공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에서는 불도저, 그 다음에 중거리는 스크래프, 그 다음에 장거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샤벨계 굴착기 플러스 덤프트럭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것은 다시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1장에 유토곡선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면서 요것은 조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핵심이 우리가 기계 경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계 경비는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 그림 개요가 나오는데요.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 경비는 기계 손료, 운전 경비, 그 다음에 수송비, 조립 및 해체비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다시 기계 손료는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 경비는 주로 연료비, 전력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운전 노무비, 그 다음에 운전에 필요한 소모품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비는 조립 및 해치비 같은 거, 거는 여기서도 주로 수리비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형 수리비, 많이 들어가는 거 수리비라고 생각하시고요. 위에서도 수리비가, 운전경비에서도 수리비가 있는데, 그는 간단한 수리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 첫 번째 공부하셔야 할 것이, 기계경비는 기계 손료, 운전경비, 수송비, 조립 및 해체비가 있다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손료는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공식이 나오는데요. 공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경비는 기계 손료, 운전경비, 수송비, 조립 및 해체비가 있다는 거 좀 외워놓으시고요. 운전경비는 시간당 운전경비 곱하기 운전시간으로 구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계손료입니다. 기계손료. 자, 기계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가 있다는 거 그거 좀 떼어놓으셔야 되고요. 상각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계를 사서 어떻게 됩니까? 기계 사면은 기계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그 가치가 떨어지겠죠.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구입했다가 1년 정도 집에 가만히 놔뒀다 팔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정의를 볼까요? 기계의 내용연수라는 말도 쓰고 내구연수라는 말도 쓰고 경제연수라는 말을 쓰는데 문제 출제에서는 다 다르게 나오지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기계의 내용연수에 대한
가치의 감가액, 그러니까 줄어드는 액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연수는 쉽게 말씀드려서 기계의 수명이라고 수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는 것입니다. 저 내용 연수라는 것은 이 기계를 샀을 때 몇 년 동안 쓸 수 있느냐,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로 정액법인데요. 정액법 외에도 정률법과 비례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교재 정도만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액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액수가 정액이니까 일정 액씩 줄어든다. 정액 일정 액씩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내용 연수에 걸쳐 몇 년의 연간 감가액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감가액을 가치의 감가액을 해마다 일정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구입가격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가 되겠죠. 이거는 뭐 쉽게 외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 손료 계산인데요. 기계 손료. 자, 이거는 보죠. 자, 이거는 운전시간당 손료 곱하기 운전시간 플러스 공용일당 손료 곱하기 공용일수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공용일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덤프트럭을 빌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를 빌려와서 다시 반납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기계를 빌려오는데 하루가 걸려고 갖다 주는데 하루가 걸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 빌려오는 날수 하루, 그 다음에 반납하는 일수 하루, 그 다음에 기계 사용 일수가 합친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업시간이 1.5일이라고 생각해서 불도저를 1.5일만 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이틀을 2일간은 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고 빌려주는 그 순간부터 받는 순간까지의 날수를 일수를 다 해서 계산해서 빌려준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용 일수란 작업에 필요한 작업 일수뿐만 아니라 기계의 반입과 반출을 포함한 해당 공사에서 소요되는 모든 일수다.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동률, 실작업시간률이라는데요. 이것은 총 작업시간분의 실질적인 작업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고요. 물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에 따른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핵심 몇 번이냐 하면은 핵심 3번이 되겠죠. 핵심 3번. 자, 어떤 장비가 경제 수명 기간에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된다. 한 대의 장비를 6천만 원에 구입해서, 그러니까 구입 가격이 6천만 원이 될 거고요. 경제적인 수명, 즉 내용 연수는 8년이다. 그 후 추정된 잔존 가치는 2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6천만 원에서 사서 2천만 원에 잔존 가치가 있으니까 4천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감가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내구 연수가 8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4천만 원 나누기 8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 per 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1년에 500만 원씩 감가된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액법이 되겠죠. 그죠? 1년간 매년의 감가액을 똑같이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핵심 우리 교재 핵심 4번 문제인데요. 한 건설회사에서 8천만 원을 주고 백호는 조금 이따 나오겠으면 샤벨기의 굴착기인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자, 한 대를 구입하였다. 이 장비는 만 5년간 사용하고 1,000만 원에 처분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합시다. 자, 조금 이따 뭐 문제 해설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8천만 원에 사서 1,000만 원에 파니까 7천만 원이 감가액이 되겠죠. 그죠? 그걸 5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7천만 원에게 5년 하니까 뭐 1,400만 원 per 연이겠죠. 1년에 1,400만 원씩 가치가 감가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건 좀 이따 풀이해서 보고요. 그러나 사정이 생겨 이 장비를 만 2년을 사용하고 팔아야 했다. 이 장비의 판매 가격은 얼마가 적절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감가되는 금액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시오.
계수적상법으로 감가상각을 구하여 가격을 산정하시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감가상각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내용연수분의 구입가격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천만원 빼기 1천만원 나누기 5 하니까 1,400만원 퍼 연이 될 것이고요. 즉 1년에 1,400만원씩 가치가 감가된다. 그죠? 그러니까 2년 후에 감가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1년에 1,400만원 감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00만원 곱하기 2 하니까 2,800만 원이 되겠죠. 퍼연은 아니죠. 여기서는. 그죠? 곱하기 연을 곱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구입 가격 8천만원 마이너스 2년 후의 감가상각액 2,800만원을 뺀 5,200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치의 적당한 판매 가격이 되겠죠. 장비의 적당한 판매 가격은 그래서 5,2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자, 핵심 5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5번은 자, 한번 보죠. 버켓 용량 0.6m 삼성의 파워 쉐벨, 이것도 쉐벨계 부착인데요. 이 파워 쉐벨이 뭔지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총 운전 시간이 200시간, 공용 일수가 32일, 즉 이것은 공용 일수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작업 시간뿐만, 작업 일수뿐만 아니라 반입과 반출을, 그러니까 빌려오고 반납하는 기간까지 포함한 일수다. 그죠? 자, 일간 공사에 투입하였다. 이때 운전시간당 손료는 500원, 자 5,000원, 공용 일수 1일당 손료는 15,000원, 운전시간당 경비는 4,000원이고, 그리고 트레일러 운반거리가 200km인 지점에서 파워쉐벨을 운반하는데 킬로미터당 500원의 수송비가 들었다. 이때의 기계 손료와 기계 경비는 얼마인가? 단 조립 해체 비용은 없다. 자, 우선 기계 손료부터 생각하죠. 왜? 우리가 기계 경비를 하려면은 기계 손료 더하기 운전 경비 플러스 수송비, 조립 및 해체비를 더해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기계 손료부터 해야 되겠죠. 자, 기계 손료 공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죠. 운전 시간당 손료 곱하기 운전 시간, 공용 일단 손료 곱하기 공용 일수.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전시간당 손료가 아까 5,000원 곱하기 운전시간이 200원이 되겠죠. 그죠? 운전할 때 드는 손료가 플러스, 자, 공용 일당 손료가 아까 15,000원이라 했죠? 15,000원 곱하기 32일 하니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4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 손료 더하기 운전경비 플러스 수송비 플러스 조립 및 해치비인데, 자, 기계 손료는 148만이 나왔고요. 자, 운전경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당 운전경비 곱하기 운전시간이 되겠죠. 그죠? 운전 1시간당 경비가 4,000원이니까 4,000원 곱하기 운전시간 조금 전에 200원 했죠. 200원 곱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송비는 없다, 조립 및 해체비는 없다 그랬으니까 수송비만 하면 되는데, 자, 수송비가, 자, 작업지역에서 대여하는 기간까지 거리가 200km니까 얼마입니까? 200km 곱하기 1km당 비용이 500이니까 되게 곱하기 500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 문제풀이에서 보면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요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왜 2를 곱했습니까? 왕복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작업하는 곳과 기계를 빌려오는 사이에 200km가 떨어졌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올 때는 200km, 가지고 왔으면 반드시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복 400km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했다는 것은 왕복이 된다. 반드시 곱하셔야 된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안 곱하면 안 된다는 거. 요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안 곱하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반드시 곱하기 2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핵심 6번이 되겠는데요. 모터 글레이드는 정지 작업에 쓰는 건데 이것도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가서 기계에 대해서 쓰고요. 모터니까 됩니까? 자주식이 되겠죠. 그죠? 모터 글레이드에 의한 노방 고르기 작업에서 다음 조건에서 1m 삼성당 기계 경비를 구하시오. 다음 모터 글레이드는 3.7km급이고 시간당 기계 손료는 4,800원. 자, 현장 수리비 포함입니다. 시간당 운전 경비가 1,000원. 시간당 작업량은 1시간에, 그러니까 작업하는 양이 200m 삼성이라는 거죠.
자, 기계경비를 1시간당으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기계경비는 기계 손료 더하기 운전경비 플러스 수송비, 조립 및 해체비였죠. 그죠? 자, 1시간당 기계 손료가 얼마였냐면은 4,800원 더하기 운전경비. 1시간당 운전경비가 얼마입니까? 1,000원. 자, 수송비, 조립 및 해체비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뭐 시간당 기계경비를 구했으니까 수송비나 조립 및 해체비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0으로 해서 5,800원이 걸렸다는 거죠. 즉 1시간당 5,800원이라는 거죠. 자, 기계경비는요. 자, 그런데 1m 삼성당 작업경비를 불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자, 1m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m 삼성당 기계경비는 시간당 기계경비 나누기 시간당 작업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800원. 자, 그러니까 즉 우리가 200m 삼성의 시간당 작업을 하는데 5,800원 걸렸으니까 작업량이 200m 삼성이니까 어떻습니까? 5,800 나누기 200 하니까 29원 per m 삼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1m 삼성당 얼마 걸렸냐. 그러니까 시간당 200m 삼성의 일을 했고 또한 시간당 얼마입니까? 5,800원이 걸렸고 그러니까 됩니까? 5,800 나누기 200 하면 된다는 거. 요거는 쉽게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핵심 8번 가동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죠. 어떤 공사장에서 불도저로 작업하는데 기계의 고장, 준비 불량에 소요된 시간이 30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30분 일을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 부족 및 인원 초과의 대기 시간이 1시간. 그러니까 30분 동안도 일 못했고 또한 대기 시간 때문에 1시간당 일을 못했다. 결과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1일의 총 작업시간이 8시간인데 그중 실작업시간이 6시간이다. 그러니까 8시간,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그 중에서 뭐 휴식시간을 빼고 6시간 일을 하는데 그 중에 6시간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1시간 30분을 일을 못했으니까 실질적인 작업시간은 6시간 빼기 1.5시간이 하니까 4.5시간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업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가동률은 4.5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총 8시간 곱하기 100 하면은 뭐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적용시켜 보면요. 총 작업시간분의 실작업시간이니까 8분의 6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0.5. 왜 8분의 했는지는 뭐, 그러니까 위에 간단하게 이렇게 뭐 공식에서 실 필요는 없고 그냥 4.5 나누기 8 곱하기 100 해갖고 56.25%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공식의 의미만 좀 생각하시면은 쉽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3 불도저가 되겠습니다. 자, 불도저의 개를 보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나왔듯이 주로 단거리용으로 쓰입니다. 단거리. 자, 단거리 굴착 운반에 적합하다. 리프 작업을 할 수 있다. 리퍼빌리티라는 말 나왔었죠. 그때 평가하는 게 뭐였죠? 판정 기준이 탄성파 속도였죠. 그죠? 자, 섭지 도어즈를 사용하는 경우 섭지나 연할 집안에도 작업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불도저의 종류에 나오는데요. 섭지 도어즈 같은 경우는 주로 접지 면적이 넓어서 자, 연할 집안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정도 읽어보시고요. 주로 용도는 굴착, 운반, 다진, 정지 등의 작업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정도 외워놓으시고요. 이것은 뭐 개요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불도저의 분류인데요. 첫 번째가 베토판의 형태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베토판의 형태에 의한 분류는 스트레이트 도어즈와 앵글 도어즈와 틸트 도어즈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는 영어 단어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앞뒤 전후 작업이 한다는 거죠. 즉, 베토판을 트랙트의 중심축에 직각적으로 부착한 것입니다. 즉, 직각적으로 부착하다 보니까, 자, 이것이 베토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직선적인 움직임이 되죠. 직선적인 움직임. 자, 그래서 보면요. 직선적인 굴착 압토하는 작업에 효율적이시다. 그 다음에 앵글 도어즈는 앵글이라는 말 자체가 각도죠. 그죠? 자, 보면요.
배토판을 2 내지 30도 정도의 수평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다. 자, 앵글 도저는, 자, 배토판을 이렇게 쓰면요. 자, 이 배토판을 수평 방향으로 2 내지 30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배토판을 이렇게 문주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흙이, 여기 있는 흙들이 이쪽으로 다 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흙이 한쪽으로 모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삼배탈처럼 측면 굴착 작업에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혹시 틸트인데, 틸트는 말 그대로입니다. 자, 배토판을 좌하우하로, 우상으로 기울일 수 있다. 좌하우하. 어느 쪽으로든지 다 된다. 자, 쉽게 말해서, 배토판에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땅이 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앵글 도어즈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틸트 도어즈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은 어떤 작업에 유리한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틸트 도어즈는요, 가로 9배의 조성과 옆도랑 파기에 효율적이다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건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자, 눈에 익히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뭐 종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도저의 작업 효율적 공법에서요. 백렬 앞토 공법입니다. 자, 앞토라는 것은 흙을 밀어가는 것인데 백렬은 어떻게 됩니까? 불도저가 옆으로 나란히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요를 한번 보죠. 불도저 토공에서 2대 이상의 토공판을 수평으로 줄을 맞춰 같은 속도로 전진한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 치울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눈 치우는 가래를 어떻게 돼요? 옆으로 나란히 해갖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쉽게 치울 수 있죠. 그죠? 그런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옆으로 나란히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향 굴착은, 자, 우리가 흙을 운반할 때 쉽게 말해서 위에 운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아래로, 내리막 구배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상향 굴착보다는 하향 굴착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도저, 스크래퍼 도저 등을 사용할 때 내리막 하향 구배를 이용하여 굴착 운반함으로써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절약하는 공법. 자, 이거는 뭐 주로 용어 설명 정도가 나오니까 한번 떼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백렬 앞토 공법이 무엇이냐, 하향 굴착 공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온 적은 없고, 쭉 설명해놓고 이건 무슨 공법이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불도저의 시간당 작업 능력인데요. 자, 이것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공식을 보면요. 60 곱하기 Q 곱하기 FE 나누기 CM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시간당 작업량의 단위는 메타 삼성 per hour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CM, 사이클 타임은, 분모에 있는 사이클 타임은 분입니다, 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60 나누기 사이클 타임 CM은 뭡니까? 작업 횟수겠죠, 작업 횟수. 불도저로 앞토를 몇 번 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Q는 1회 한 번 작업할 때의 굴착 앞토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0 나누기 CM이 횟수니까 곱하기 Q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총 굴착 앞토량이겠죠. 자, 그러면 F가 토량 한산 계수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도저의 시간당 작업량 Q는 본바닥 토량으로 많이 계산합니다.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본바닥 토량으로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불도저 앞에서 밀려나가는 그 흙의 어떤 상태입니까? 운반 토량, 흐트러진 토량이죠. 그러니까 Q는, 스몰 Q는 흐트러진 토량이고 라지 Q는 본바닥 토량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F가 흐트러진 토량을 본바닥 토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L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죠? 이게 토량 한산 계수 F입니다. E는 효율이 됐고요. 자,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Q를 보면은, 그 다음 공식을 보면, Q는 Q제로 곱하기 로인데, 만약 Q가 배토판의 용량이 쉽게 말해서 1.5m 삼성의 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지만은, 하향 구배냐, 상향 구배냐에 따라서 앞에 실질적으로 밀려나가는 양의 1회 굴착 앞토량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운반 거리가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Q는 1회 굴착 앞토량, Q는 Q0 배토판의 용량 곱하기 운반 거리 및 구배 개수,
로를 곱해준다는 거죠. 그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문제 풀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량 한산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본바닥 토량으로 시간당 자금량을 본바닥 토량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L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그죠? 왜? Q가 흐트러진 토량이니까 흐트러진 토량을 본바닥으로 토량은 L분의 1을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자금량이 운반 토량이면 어떻게 됩니까? F 이퀄 1이죠. 왜?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진 토량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흐트러진 토량에서 다진 토량으로 막바로 못 가니까 본바닥 토량으로 왔다가 다시 다진 토량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본바닥 토량으로 곤치려면 L분의 1을 곱해야 되고, 다시 본바닥 토량을 성토량, 다진 토량으로 곱하려면 C를 곱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L분의 C가 되겠죠. 그죠? 자, 요 경우는 여러분들 일장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요 표를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1장의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고 반드시 이 부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이클 타임인데요. 사이클 타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L 나누기 V1 더하기 L 나누기 V2 더하기 T인데요. 자, V1은 전진 속도, V2는 후진 속도, T는 기어 변속 시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불도저의 문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불도저의 운반 거리가 단 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편도 작업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판을 밀고 흙을 굴착하고 가서 뒤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후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밀어내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 것에 대한 설명은 다시 문제 풀이에서 한번 더 드리고요. 자, 어쨌든 간에 분이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식이 있는데 이거는 0.037L 곱하기 0.25분입니다. 여기 L은 운반거리인데요. 운반거리는 반드시 메타 단위로 넣어야 되고요. 요 공식은 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드시 좀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효율은요. 자, 우선 현장 작업 능력 계수 E1이 있고요. 가동률 E2가 있습니다. 자, E2는 조금 전에 나왔죠. 그죠? 운전 시간분의 실작업 시간. 자, E1은 현장 작업 능력 계수인데요. 표준 작업량분의 실제적인 시공량.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은 E1 곱하기 E2가 되니까 요것은 좀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리프의 시간당 작업량인데요. 자, 리프의 시간당 작업량은 60 곱하기 자, A 곱하기 L FE 나누기 CM입니다. 자, 여기서도 시간당 작업량 Q가 메타 삼성 퍼 아우고, 자, CM 사이클 타임 CM이 분이니까 결과적으로 60 나누기 CM은 횟수고죠. 1시간 동안 몇 번 리프를 작업할 수 있냐는 횟수고요. 자, A는 리프의 단면적입니다. 리프의 단면적. 리핑할 때 단면적이니까 됩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피죠. 홀글 부피니까 됩니까? A 곱하기 L 되겠죠.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리프는 땅속에 이렇게 푹 박아가지고 운반하는 길이가 L이면 어떻습니까? 이 리프의 단면적 A 곱하기 운반거리 L만큼, 즉 부피 V는 단면적 곱하기 이동거리 L 되겠다는 거죠. F는 토량 한산 계수인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도저 작업하고는 다릅니다. 불도저 작업량은 1회 굴착 앞토량이 흐트러진 토량이지만 이것은 뭡니까? 굴착 토량이죠. 쉽게 말해서 땅을 파는 굴착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L 이 작업량이 이것이 뭡니까? 부피가 본바닥 토랑, 굴착 토랑이라는 거죠. 자연 상태의 토랑, 원지반, 그죠? 절토 우리가 일장에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Q도 대문자 Q도 어떻게 됩니까? 본바닥 토량이고 A 곱하기 L도 본바닥 토량이니까 됩니까? 토량 한산계수 F 이꼴 1이겠죠. 본바닥 토량으로 계산한 경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운반 토량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본바닥 토량을 운반 토량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L을 곱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F 이꼴 L이 될 거고요. 다진 토량으로 계산할 때는 F 이꼴 C가 되겠죠. 왜? 성토량은 본바닥 토량 곱하기 C니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장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인데요. 사이클 타임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전에 불도저 작업하고 똑같겠죠. L 나누기 V1 더하기 L 나누기 V2 플러스 TG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경험식은요. 0.05L입니다. 더하기 0.33인데요. L은 운반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흐트러진 토양을 우리가 아파하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굴착하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거는 리프 작업은 주로 단단한 흙이나 연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이 길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요 공식도 쉽게 외울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불도저 작업과 리프 작업을 동시에 할 때는 어떻게 되냐? Q1 더하기 Q2분의 Q1 곱하기 Q2입니다. 자, 이거는 Q1은 불도저의 시간당 작업량이고요. Q2는 리프의 시간당 작업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Q1하고 Q2 값이 있으면은 Q 값은, 그러니까 합성 작업 능력은 Q1과 Q2보다 작아진다는 거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풀 때 한번 체크해 봐야 할 내용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